역행군주. 일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다. 사람에겐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고 저마다 주인공이라 말하지만 그게 사실이라 해도 이야기엔 급이 존재하는 법이다. 그중 최고는 역시 사악한 마왕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용사의 이야기다. 나는 작고 큰 의미도 없으며 지루하기까지 한 이야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데 용사의 이야기에선 조연이었다. 솔직히 이야기의 서장 이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 조연이라 자칭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용사에게 있어서 첫 번째 모험, 즉 이야기의 시작인 서장의 등장인물로 나오기에 자신있게 조연이라 자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해보면 나의 이야기, 즉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좋은 시절이라 할 수 있었다. 그 이후는 이전까지 포함하면 지루하고 의미가 없고 짜증나기까지 한 그저 그런 이야기가 지속되었다. 나의 이름은 에드몽 단테스. 이름이 쓸데없이 긴 것을 보면 알겠지만 귀족으로 친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에드라 불린다. 귀족으로서 자기는 백작으로. 내 나이가 15살이 되었을 즈음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백작의 직위를 이어받았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적엔 검을 수련하거나 귀족이자 영지의 주인으로서 필요한 공부를 하느라 정신적인 압박이 제법 있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들이 사라진 채 어린 나이에 백작, 영지의 주인이 된지라 자유의 몸이 되었다며 들뜬 채 영지의 일은 가신들에게 전부 맡겨버렸다. 내가 하는 일은 매일 사냥을 하거나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거나 혹은 떠돌이 음유시인이나 집시를 불러 그들의 노래나 춤, 고개를 보는 것 정도였다. 충성스러운 몇몇 가신들은 그만 정신을 차리고 영지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한 귀로 흘려듣고 무시해버렸다. 나름 넓은 농지와 장원을 가지고 있으니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문제없을 거라고 좋을 대로 생각한 것이다. 결국 가신들은 나를 포기해버렸고 개중엔 나를 배신하고 재산을 암암리에 빼돌리는 개자식들도 나왔지만 당시에 나는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시간이 흘러 내 나이 18살이 되었을 때 훗날 마왕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용사를 만났다. 나는 무척 지루한 참이었기에 당시 무명인 용사와 어울리며 여러 도움을 주고 마지막엔 용사가 마왕을 처단할 때 사용했던 용사의 검을 얻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다. 이건 수많은 용사의 이야기의 서장에 쓰이게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형태로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처음엔 용사의 친구인 젊은 귀족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니 시종이나 하인으로 격화되었고 때로는 데리고 다니는 개가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엔 악역인 나쁜 귀족으로 등장하여 용사의 검에 의해 처단당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를 좋아해서 용사가 나쁜 귀족을 처단하는 편이 인기가 많았기에 결국 나는 악역이 되어버렸다고 할까. 거듭 말해두지만 나는 용사의 첫 동료다. 서장 이후론 등장하지 않지만 말이다. 솔직히 용사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영지를 다스리는 자로서 그럴 수가 없었다. 가신에게 맡긴 채 놀기만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놀기만 해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이다. 무엇보다 당시엔 나도 영지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기에 고민 끝에 영지에 남아버렸다. 이후 용사는 나 같은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동료를 만나 수많은 모험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으며 결국엔 세상을 멸하려는 사악한 마왕을 처단하여 세상을 구하였다. 그리하여 용사의 전설이 탄생하였고 사악한 마왕으로부터 세상을 구한 용사는 물론 함께한 동료들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 아, 내가 생각하기에도
진심으로 좋은 이야기였다. 나는 주인공인 용사의 첫 번째 동료였지만 서장 이후론 함께하지 않아 비중이 없는 조연이 되었고 이야기가 대중이 좋아하는 쪽으로 변형되어 수많은 책에서는 나쁜 귀족, 즉 찌질이 악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진 않았다. 서장 이후 용사의 동료가 된 녀석들은 철없는 젊은 귀족인 나보다 훨씬 훌륭했다. 내가 영지를 내버린 채 용사를 따라갔다면 10중 8구 이야기의 중간, 아니 초반에 낙오하거나 죽고 말았을 것이다. 이야기로 읽을 때야 재미있지만 실제로 겪으면 장난이 아닌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 실제로 용사의 동료 중 몇몇은 여정을 다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했다. 용사의 이야기에선 용사의 동료인 그들의 죽음을 숭고한 희생으로 썼지만 솔직히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그렇기에 후회하지 않는다. 용사가 사악한 마왕을 처단하는 것으로 용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세상은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대전란의 시대. 용사가 활동했던 시대를 사람들은 용사의 시대 혹은 영웅의 시대라 불렀다. 그리고 마침내 마왕이 사라진 후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거라 생각했으나 마왕으로 생겨난 혼란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려는 이들이 등장한 것이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다. 덕분에 사람들은 진정한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100이라고 할 때 그중 마왕으로 인해 죽은 이의 숫자가 10이라면 대전란의 시대에 죽은 숫자는 무려 70에서 80은 좋게 될 것이다. 그만큼 끔찍하고 잔혹한 전쟁이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용사가 나서서 지옥 같은 전쟁을 멈추기를 원하였지만 용사는 마왕을 쓰러뜨린 후 모습을 감추고 2번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 마왕과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가 워낙 컸기에 치료를 위해 은거했다는 설과 그대로 죽었다는 설, 혹은 전쟁이 일어난 것에 실망하여 은거해버렸다는 설, 왕이 되려는 누군가에게 암살당했다는 수많은 설들이 난무했지만 진실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말해두지만 무엇이 진실인지는 나도 모른다. 서장 이후로 등장하지도 않은 내가 용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찌 알겠는가. 어쨌든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수많은 영웅들을 탄생시켰다. 영웅들은 각자 스스로가 왕이 되거나 혹은 자신이 섬기는 이를 왕으로 만들려 하거나 자신만의 뜻을 이루기 위해 활약하고 다른 영웅들과 싸웠다. 그것은 용사의 전설에 뒤지지 않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며 의미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대전란의 시대에 나는 뭘 했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허튼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의 밑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물론 내 편과 정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섣불리 중도를 표방하면 모두에게 두들겨 맞기 쉽지만 유감스럽다고 할까. 어떤 의미에선 운 좋게도 이때 나는 부하로 삼기에도 적으로 처단하기에도 가치가 없는 녀석이었다. 가신에게 배신당해 영지의 태반을 빼앗긴 채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나마 마지막까지 나에게 충성을 바친 충신이 하나 있어서 그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벗어난 몇 천 되는 변경의 땅에서 이름뿐인 귀족으로서 그럭저럭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다. 나를 배신한 가신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으나 다른 왕의 후보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만약 가신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꼴을 당하지 않았을까? 세계의 패권을 건 전쟁은 장장 30년 가까이 이어지다가 끝났는데 승자는 예상 밖의 인물이었다. 최강의 무력을 가지지도 않았고 이치를 꿰뚫어 볼 지략도 없으며 사람들을 끌어안는 인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의미에선 나보다도 형편없는 남자가 승자가 된 것이다. 원래 불량배라고 하던데 어찌어찌해서 뛰어난 재능과 야망을 가진 왕의 후보 아래에 무장이 되었고 그 밑에서 전과를 쌓아나가면서 천천히 신분을 상승시키다가 모시던 왕의 후보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후 그 유지를 이어받게 되어 왕의 후보가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왕의 후보들을 배신, 모략, 암살을 포함해 온갖 비열하고 치사한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둘씩 제거한 끝에 최종적으로 승자가 되었다. 일설에는 자신이 모시던 주군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한다. 근본도 천하기 짝이 없고 인격조차 쓰레기 같은 남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되다니. 세상일이란 참으로 할 수 없다고 느꼈다. 어쨌든 그는 자기 자신을 왕보다 더욱 위대한 존재인 황제라 칭하며 모두의 머리 위에 군림하고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황제가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토사구팽이었다. 대전란의 시대에 자신과 함께 싸웠던 신하들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숙청해버렸다. 눈치가 빠른 몇몇은 일찌감치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런 신하들조차 일가 친척까지 모조리 처단해버렸다. 이때를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숙청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10년이나 지속되었다. 나는 대전란의 시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당연히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기에 황제로부터 숙청될 일은 없었다. 오히려 배신당한 가신에게 빼앗겼던 영지를 일부나마 되찾았다. 백작은 아니지만 최하위 남작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때 내 나이가 60이 되었다. 용사의 이야기의 서장에서 용사의 첫 동료라는 조연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내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끝을 맺게 된다. 배드엔딩으로. 반역죄. 어느 날 그러한 죄목으로 나를 처단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겠다는 황명을 받았다. 어째서 이런 일이? 당연한 말이지만 나는 반역 따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할 수 있는 건 나를 위험인물로 보고 숙청을 하겠다는 건데. 이미 몇 번이나 말했듯이 나는 세상에 단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잔챙이에 불과했다. 기껏해야 수십 년 전에 명성을 떨쳤던 용사의 첫 번째 동료였다는 것뿐인데 현재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서장 이후엔 등장조차 하지 않았고 대다수의 대중이 읽었던 용사의 이야기에선 용사의 첫 번째 동료가 아니라 용사에 의해 정의의 심판을 받은 나쁜 귀족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당사자라서 알고 있을 뿐 대다수의 사람은 나쁜 귀족의 모델이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만이 하나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그따위 이유로 숙청할 리가 없지 않은가? 아니, 수많은 신하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모조리 숙청해버린 황제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젠장. 어떻게 하지? 늙음하게 이게 또 무슨 개 같은 일이야. 나에게 남은 선택은 몇 개 되지 않았다. 1. 자살을 한다. 2. 반역자로서 처벌받는다. 3. 도망친다. 내 나이 60으로 앞으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죽는 것만큼은 쉬었다. 하지만 황제가 보낸 군대에 의해 처단당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나을 만큼 혹독한 고문을 받은 끝에 영민 앞으로 끌려나와 공개 처형되는 모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결국 남은 건 도망치는 것뿐인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황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장소로 도망쳐야 하는데 늙은 몸으로 견뎌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또 돈이 필요했다. 시골의 작은 영지에서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 있었지만 얼마 전에 내 조언자이자 영지 마법사가 영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전부 써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 돈만 있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칠 것이다. 너 때문에 도망치지도 못하지 않나. 이번 일에 대해 조언자로 부른 마법사에게 화풀이를 하였지만 마법사는 뭐가 재미있는지 어깨를 으쓱이며 웃을 뿐이었다. 후후후. 이미 써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마치 철판을 송곳으로 긁는 것 같은 기분 나쁜 목소리를 내는 이 녀석은 그 목소리에 딱 어울리는 검은색의 로브로 얼굴을 포함해 전신을 가리고 있었다. 이건 누가 봐도 사악한 흑마법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도 흑마법을 사용하는 흑마법사였다. 저런 위험한 자를 어째서 내 조언자이자 영지의 마법사로 두는가 하면 쓸모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어릴 적 친구였던 점도 있었다. 어릴 적 친구라 해도 철없던 시절에 함께 놀았던 수많은 이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인연으로 영지의 마법사로 고용한 것이다.
실제로 나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어 사나운 맹수나 몬스터로부터 영지를 지켜주었다. 녀석의 이름은 왠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뭐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냥 흑마법사라 부르도록 하자. 흑마법사는 반역자로 처단하겠다는 황명이 내려오기 전에 낙후된 영지를 발전시켜 더욱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토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그를 위해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사비를 사용하라고 조언하였다. 나는 고민 끝에 그의 조언에 따라 눈물을 머금고 사비를 털어넣었고 흑마법사는 그 돌을 사용하여 영지 내 토지에 마법적인 무언가를 하였다. 흑마법사가 말하기를 가뭄과 홍수는 어떻게 하지 못해도 최소한 병충해는 없어질 거라 하였다. 그게 사실이라면 밀을 포함해 농산물의 생산량은 크게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영주인 내가 얻게 될 돈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돈이 생기면 젊고 참한 새 아내도 구할 수 있다. 주책이라고 해도 대를 이을 자식이 필요하니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야 하는데 갑자기 반역자가 되어 황제가 보낸 군대에 의해 처단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무언가 방법은 없는 건가? 만이 하나 희망을 가지고 물어보았지만 마법사는 고개를 저었다. 후후후, 없다. 자결하든 군대에 의해 얌전히 처단을 받든 아니면 도망치다가 붙잡히든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다. 말해두지만 설사 돈이 있었다고 해도 도망치다가 붙잡혀 죽게 될 것이다. 호호호, 죽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당연히 두렵지. 흑마법사인 너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는 겁쟁이라고. 확실히 너는 겁쟁이였지. 그것이 너의 단점인 동시에 장점이기도 하고. 지금 그런 소리나 할 땐가? 부탁이니 뭔가 방법을 찾아보라고. 다시 말하지만 방법은 없다. 하지만 도망칠 시간을 늘려줄 수는 있지. 도망칠 시간을 늘려줄 수 있다고? 내가 군대와 싸우도록 하지. 너는 그동안 최대한 도망쳐라. 흑마법사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금화 하나와 30개의 은하가 들어있었다. 이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도주 자금으로 아예 없는 것보단 나을 것이다. 어째서 나를 위해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려는 거지? 반역자로 지목받아 반드시 처단당해야 하는 나와 달리 흑마법사는 그냥 도망치면 그만이다. 그런 흑마법사가 황제의 군대와 싸우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너를 위해서? 그럴 리가 있나? 이건 전부 나의 복수를 위해서다. 복수라고? 후후후. 너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전란의 시대로 인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그에 비해 최종 승자인 황제는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런 의미에선 나의 원수나 다름없다. 그런 황제가 반역자인 너를 처단하기 위해 보낸 군대와 싸우는 것이 나의 복수다. 하지만 네가 아무리 뛰어난 흑마법사라 해도 군대를 상대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결국 죽겠지.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그것이 나의 복수. 저 녀석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하고 싶다고 하니 상부상조하기로 결정했다. 따로 챙길 처자식도 없었기에 곧바로 도망길에 올랐지만 얼마 가지도 못한 채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황제가 보낸 군대가 영지 주위를 그물처럼 포위하고 있었다. 반역자로 처단당하라는 황명이 나에게 내려졌을 때 이미 도망칠 구멍은 없었던 것이다. 나는 결국 영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영지로 돌아온 것과 거의 동시에 어떠한 사전 선고도 없이 공격이 시작되었다. 꽝, 꽉꽝. 폭음과 동시에 영진의 집들이 마구 부서지고 화염과 연기가 피어올랐다. 반역자인 나 하나만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지를 통째로 없애버릴 모양이다. 사방에서 영지민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흑마법사는 약속대로 황제가 보낸 군대와 맞서 싸웠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했는지 일반적인 마법은 물론 숨겨왔던 흑마법까지 사용하여 순식간에 황제의 군대를 학살하였지만 거기까지가 녀석의 한계였다. 전란의 시대가 30년간 지속됨에 따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살상 무기는 극도로 발전되었다. 그중 하나가 현재 영지를 파괴하고 불태우고 있는 마력포이며 또 다른 하나의 살상 무기가 바로 철의 거인 아이언 슈트였다. 전장 4m에 이르는 아이언 슈트가 나서서 흑마법사에게 공격을 가하였다. 흑마법사는 아이언 슈트를 상대로도 두려움 없이 공격 마법과 흑마법을 사용해 대항했지만 아이언 슈트의 방어력을 뚫지 못하였다. 오히려 아이언 슈트가 휘두른 검에 의해 박살이 난 채 죽어버렸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왠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어, 죽어버렸군. 흑마법사의 죽음에 그렇게 중얼거리며 멍하니 서 있는 가운데 마법사를 죽인 아이언 슈트가 다가왔다. 나는 도망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 달리 도망칠 곳이 없는 것이다. 곧 나의 지루한 이야기가 끝남을 예감하고 주마등이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다. 나의 인생 이야기는 무척 지루하고 의미 없고 그저 그런 이야기였다. 솔직히 그렇게 큰 후회는 없었다. 이 정도면 그럭저럭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나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으니 용사였다. 아, 이렇게 끝낼 줄 알았으면 그때 용사를 따라갈 걸 그랬나. 설사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 채 낙오되거나 죽을 것이 분명하더라도 그래도 지루한 이야기를 지속한 끝에 이렇게 배드엔딩으로 죽어버리는 것보단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 나의 생각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흑마법사의 최후가 그랬던 아이언 슈트의 거대한 검이 내 머리 위로 떨어졌고 그것으로 나는 죽음을 맞이했다. 다행히 고통은 없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